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를 기리는 추모 현판 설치를 일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유가족을 2차 가해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충북을 방문해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약속했습니다. 당의 요직에 충북 출신을 중용하겠다고도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힘든 폭염 속에서 봉사활동에 나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집고치기 봉사활동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투데이 충북입니다. 다음 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맞게 되는 가운데 이 사고 현장에 추모 현판을 설치하는 문제를 두고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이 오송 입구에 여기서 사람 많이 죽었음 표시로 지역에도 안 좋다는 의견인데요. 오송 참사 시민대책위는 이에 대해 이기적이라며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전효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23년 14명이 숨진 참사가 발생한 오송 궁평이 지하차도입니다. 2주기를 앞두고 충청북도는 유가족들의 뜻에 따라 이 지하차도의 추모 현판 설치를 추진해왔습니다.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가로 6m, 세로 30cm 크기 현판을 양방향 입구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설치 당일인 지난 3일, 충청북도는 국토교통부의 유권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며 돌연 현판 설치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 지하차도 주변에는 추모 현판 설치에 반대한다는 현수막이 내걸리기 시작했습니다. KTX 오송역을 비롯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거리마다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이곳은 오송읍의 한 거리입니다. 이렇게 여러 단체의 이름을 내걸고 추모 현판 설치를 반대하는 플랜카드가 오송읍 곳곳에 설치됐습니다. 주민대책위원회와 노인회 등 5개 주민단체장들이 모여 현수막을 만들고 국민신문고에 민원도 냈습니다. 읍 들어오는 게다가 아이고 여기서 사람이 많이 죽었네 이런 표가 있으면은 그게 좋은 적이 아니다 그 얘기요. 추모 현판을 마치 혐오 시설처럼 취급하는 발언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많은 차가 다니는 그 현판 그 터널 위에다가 이런 좀 혐오스러운 이런 문구를 달면 굉장히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오송 발전을 위해서도 이건 안 좋다. 다른 것도 아니고 희생자들을 기억하자는 작은 현판조차 반대하는 목소리를 유가족들은 선뜻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번에 추모 현판을 이야기한 것도 도지사가 먼저 추모 사업을 제안한 데 따른 것이었습니다. 저희 유가족한테는 계속 마음의 상처를 주는 걸 지금 2년 동안이라도 계속 했는데 제발 이런 형태는 좀 그만 멈춰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대책위는 주민 전체가 아닌 일부 주민의 의견이겠지만 유가족에게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유가족분들, 생존자분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표현 하나 자체도 상당히 조심스럽게 해야 되는 상황에서 너무나 이기적인 추모 현판은 이미 제작을 마쳤고 국토교통부도 설치하는 데 아무런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충청북도는 주민 민원이 있는 만큼 양쪽의 의견을 듣고 합의점을 찾아 추모 현판 설치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전정입니다. 오송 참사 당시 119 상황 보고서를 조작한 소방관들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받았습니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 1부는 서정일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에게는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또 소방서 전 예방안전과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퇴직연금 수령에 불이익이 있다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진실규명을 바라는 유족들에게 큰 실망을 끼쳤고 소방행정에 대한 신뢰도 손상시켰다며 원심의 형이 무겁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오송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 2년이 지났지만 진상은 여전히 가려졌고 책임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유가족과 생존자가 외면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오송 참사는 명백한 행정 실패이자 인재라고 주장하면서 국정조사와 모든 책임자 처벌, 재난 대응체계 개혁과 유가족 생존자 지원 등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출마한 정청래 후보가 충북을 방문했습니다. 정 후보는 오송 참사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또 충북 출신을 중용하겠다고 말했는데요. 박찬대 후보와의 2파전이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병선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충북 핵심 당원들을 만난 정청래 후보는 먼저 충청의 아들이 고향에 왔다고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금은 내란과의 전쟁 중이라며 통합, 협치는 대통령의 공으로 돌리고 자신은 싸우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개혁은 폭풍처럼 몰아쳐서 전광석화처럼 끝내야 됩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유족들과 대화한 경험을 꺼내며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당대회 기간 내내 이 오송 참사를 상징하는 이 배지를 계속 달고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우리 충북 도민들의 바람대로 잘 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새 정부 내각에 충북이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신이 먼저 중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돼서 대통령을 만나면 그건 건의를 드리는 걸 하고, 우선 제가 당대표가 되면 당의 중요한 요직에 충북 출신 국회의원을 임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후보와 2파전인 민주당 대표 선거는 가장 먼저 치러지는 충청권 경선이 초반 고지선점을 좌우하게 됩니다. 충북 국회의원들의 경우 SNS에 공개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힐 정도로 박 후보 쪽으로 기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당원과 일반 국민의 바닥 표심은 당 조직 상층부와는 다르다며 정청래 후보 우세를 내다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전체 투표의 55%는 권리당원, 30%는 일반 국민인 만큼 아직은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는 게 중론입니다. 민주당 충청권 경선은 16일부터 온라인이나 ARS 투표로 시작해 19일 합동연설회와 결과 발표로 마무리됩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축산시험장 이전이 2차례 반려된 가운데 충청북도의 파크골프장 신설 강행에 대해 한 시민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내고 도립파크골프장은 수요조사와 경제성평가, 주민 의견 수렴 등 최소한의 절차도 거치지 않았다면서 지방선거를 의식한 섬신성 사업이라는 비판에도 도지사가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 파크골프장이 당장 47억 원의 도민 혈세를 투입할 만큼 시급하거나 중대하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조성을 중단하고 축산시험장 이전부터 완료하라고 덧붙였습니다. 가만히 서 있기도 힘든 폭염 속에서도 봉사의 땀줄기를 아낌없이 쏟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21년째 농촌의 낡고 오래된 집을 고쳐주는 농협의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 활동이 올 여름에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영일 기자가 소개합니다. 섭씨 35도에 육박하는 무더위 속에 진행된 헌집 고치기 봉사. 내리쬐는 떼약볕에 송골송골 땀이 맺히지만 봉사대원들의 손길은 멈출 줄 모릅니다. 곳곳에 칠이 벗겨졌던 외벽에서는 페인트 칠 작업이 이뤄지고 오래된 현관문도 튼튼한 철문으로 바꿔답니다. 누렇게 곰팡이로 얼룩졌던 벽지도 산뜻하게 바뀌면서 집주인 할머니 얼굴도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전부 다 불편했죠. 장판도 못 바꾸고 대배도 못하고 이러니까 전부 다 불편했죠. 근데 다 바꿔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낡은 대문과 부실했던 창문도 새 것으로 바꿔 달았고 주방의 싱크대도 새로 설치했습니다. 고맙다, 너무 다시 또 찾아줬으면 좋겠다 이런 격려의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봉사를 하는 거에 대해서 늘 보람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어려운 노인과 소년소녀 가장들을 대상으로 사랑의 집수리를 하고 있는 농협의 봉사단원들입니다. 벌써 21년째 전국의 농촌을 다니며 천채의 낡은 집을 새 집으로 고쳐줬습니다. 어르신들이 깨끗하게 정돈된 주택에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생활하시길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농협 임직원들은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농촌 구석구석을 돌며 이어지는 사랑의 집 고치기 봉사활동은 올해 영동과 경기도 평택 그리고 경남 남해에서 추가로 진행됩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발달장애인들의 요리 실력을 뽐내는 경연대회가 청주에서 열렸습니다.
발달 장애인들이 요리를 하려면 비장애인보다 훨씬 더 많은 반복 훈련이 필요한데요. 요리를 하면서 자신감은 물론 또 행복을 느낄 수 있어 자립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신병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당근을 썰고 감자를 깎으며 재료를 준비합니다. 발달 장애가 있어 조금은 서툴지만 집중력만큼은 일반인에 뒤지지 않습니다. 과제는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제철 음식. 2명이 한 팀이 돼 튀기고 굽고 끓이고 각자 준비한 음식을 완성해 갑니다. 여름 별미인 막국수와 삼계탕, 그리고 다양한 고기 요리까지 맛있는 냄새가 대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연습할 때는 조금 힘들었고 계속 해보니까 이제 좀 잘 될 것 같아요. 남은 시간에 또 하나의 과제인 디저트를 만들기 위해 서두릅니다. 갓 수확한 블루베리와 산딸기로 만든 타르트는 보기만 해도 상큼합니다. 완성된 요리와 디저트를 정성스럽게 차려내며 심사 결과를 기다립니다. 아이디어가 좀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저희 작품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몇 개가 있어요. 저런 거는 상품화도 할 수가 있고. 충북 장애인 종합복지관과 충청대가 마련한 발달 장애인 요리 경연대회. 참가한 10개 팀 20명의 발달 장애인들은 일반인 몇 배의 노력으로 조리법을 익혔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다가도 조리 과정을 까먹는 일이 다반사. 그때마다 옆에서 도운 지도교사들의 노력이 있었습니다. 요리는 발달 장애인들에게 자립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 감각을 익히고 서로가 협력하는 것을 배우는 중요한 매개체가 됩니다. 협동하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추를 썰고 있을 때 난 양파를 썰어야 되는구나. 이 사람이 볶고 있을 때 나는 불을 봐줘야 되는구나. 심사가 끝난 뒤 요리를 나눠 먹으며 기념사진도 찍고 그동안의 긴장을 풀어냅니다. 대상에서 참신상까지. 참가한 10개 팀에게는 모두 상이 주어졌습니다. 요리 실력을 겨루는 것을 넘어 요리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도 대회의 목적입니다. 누군가 앞에 선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자신감이 많이 향상이 될 수 있는 부분이고 사회에 자신감 있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도움만 받는 존재가 아닌 자신이 직접 요리를 만들고 다른 사람들에게 맛보이는 행복도 배워가는 발달장애인 요리사들. 장애라는 한계를 넘어 요리를 향한 열정을 키우는 기회가 됐습니다. MBC 뉴스 신병관입니다. 지난달 청주 오송에 문을 연 컨벤션 센터 오스코의 방문객이 한 달 사이 7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청주시는 지난달 7일 시범 운영 개시 한 달 만에 6건의 전시회와 45건의 회의를 개최해 누적 관람객이 6만 7천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반기에도 오송 화장품 뷰티 산업 엑스포와 대한민국 정부 박람회, 콘서트 등 올해 200건의 행사가 예정돼 있습니다. 오는 9월 공식 개관할 청주 오스코는 만여 제곱미터 규모의 전시홀과 3,8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14개의 회의실 등을 갖췄습니다. 바이오헬스 창업과 혁신 기업의 성장을 돕는 이노랩스가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에 문을 열었습니다. 이노랩스는 입주기업 공간과 의료기기 클린룸, 신약 실험실, 공유 오피스 등을 갖춘 가운데 20여 개 바이오 창업 기업의 입주가 가능하며 규제과학 지원실을 통해 초기 개발 전략부터 인허가까지 지원합니다. 이노랩스에는 이미 나손사이언스 등 5개 기업이 입주했으며 추가 기업 모집과 함께 하반기에는 카이스트 바이오 창업 랩센터를 가동해 교원과 학생들의 창업 공간으로도 사용됩니다. 인공지능으로 도시 데이터를 분석해 새로운 서비스를 만드는 국토교통부 시범사업에 충청북도가 선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충청북도는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의 인구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천시와 함께 생활인구에 기반한 지방소멸 해법을 만들게 됩니다. 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